보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5월 경상수지를 보면 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을 빼고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벌써부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손소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네.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게 대체적인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5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세부 지표가 상품 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품 수지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배경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 배당소득 지급이 4월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즉 수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줄었지만 반대로 내줘야 할 것들을 더 줄여서 적자를 면하는 전형적인 이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내놓은 건데 이 수출 방어를 위해 각종 재정 투입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정책 자금 434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예. 대중국 수출을 비롯해서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우리 주력 수출 분야에 이 수출 금융을 조기에 집행하고요. 바이오나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신성장 수출 동력을 지원하는 데도 정책 금융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출 기업에 대한 이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게 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요나 가격이 감소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자금 지원이 없어서 지금 수출이 둔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욱이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고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들은 이 정치나 외교 차원에서 풀어야 할 난제들이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또 이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들도 나왔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라는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는데 투자세 공제율을 상향해주거나 아니면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등을 연장해주는 조치들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라는 게 그런데 1, 2년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세제 혜택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이 경기 부양 효과가 최대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정부의 회심의 카드라고 보기에는 강도가 다소 약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